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대통령 탄핵을 해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참 마음이 우울하시고 아주 속이 타실 텐데요. 어제도 제가 어느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정치들 개털로 해가지고 걱정이다.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몇 명을 빵빵빵빵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마라, 울지를 말아라. 그까지 껏 탄핵 때문에 울지도 마세요. 제가 요즘에 저도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이 참 더럽게 찝찝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 그래가지고 외국의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각 나라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국내는 이렇고 외국에는 어떤가 그랬더니요. 외국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편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편이에요. 그러니까 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한 거는 그걸 갖다가 무슨 국난이다, 위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한 것이다. 통치권은 법으로도 어떻게 가릴 수 없는 것이 통치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그래가지고 국회 막 그 시위대에 들어가서 쳐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권의 이름이다. 그래서 통치권에 대해서는 법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거대 야당의 행정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들을 여러 사람 그리고 책임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탄핵 자기 조사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야당 대표 조사하는 걸 가지고 검찰을 탄핵 재판부도 겁박. 그거는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 직무를 정상 정도로 수행할 수 없다. 더군다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빵원으로 영원으로 빡빡 깎아버리는 것은 정부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게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그 사례를 좀 봤더니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한 일,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 그거 가지고 처벌받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처벌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의를 이제 그 27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세계에 대한 그런 사안을 모르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번에 탄핵에 대한 심리는 빨리 끝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마음에 확실히 들면서 조금 좀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다시 제2의 윤석열 대통령 용동은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이 나라 임기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그래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도 9명인데 6명 아니에요. 6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기각 처리한 것도 6명이 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국회에서 그 재판관 3명을 추천해 줘야 되는데 어저께 안 했어요. 안 한 지가 벌써 한두 달 된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됐어요, 이게. 안 해. 그래서 그대로 6명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랴사랴 이제 야당에서 이제 재판관을 갖다 이제 추천 받아가지고 이제 추천하려고 그래요. 근데 헌법 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못이 박았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지금 한독수가 대행하잖아요. 대통령 대행하잖아요. 거기에 부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이 이것이 대행자가 명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한다. 아주 딱 못이 박혀서 코로. 그래서 3명 이제 부랴사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 심의합니다. 근데 헌법 6명 중에서 6명이 몽창 모두 다 찬성을 해야 이게 인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명 중에서 1명만 그거 탄핵 아니야. 탄핵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각을 하게 되면 몽창 기각입니다. 기각.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의 처리한 문제는 잘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저런 거 법규 뭐고 다 따지지 않고 탄핵 발언대 심판대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 들으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같은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 그냥 말도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사람, 엉망진창 저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제일 높다는데 어떨 건가.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크게 실망할 겁니다. 죄는 죄대로 간다고요. 아무리 거대 야당이 그저 내란이다 못하는데 내란의 증거, 증인 그런 거가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이라는 게 신문에 난 기사, 애선세계라고 합니다. 애선세계. 신문 기사. 그 신문에 쓴 난 기자들이 재판관인가요? 그 사람네들이
거기에 대한 증거 증인인가요? 그거는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가짜 뉴스 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촛불 시위해가지고 나와서 난리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오죽하면 촛불에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용하는데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몽창 다 인용에 찬성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이 또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게 우파 보수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대한민국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완전히 꽉 찼어요. 저 남대문 서울역인데까지 그냥 강화문이 그냥 꽉 찼어요. 그냥 아주.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난 요즘에 텔레비를 안 보니까 뭐 텔레비 그냥 맨날 무슨 그냥 이재명이 뭐고 야당에서 한 얘기를 그냥 빵빵빵빵 터뜨리고요. 여당에서 한 건 잘 안 내요. 또 뭐 지난번에도 그냥 그 한동훈이가 그냥 뭐 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갈구고 뭐 한 거에 대해서는 빵빵빵빵 나가요. 뭐 조선일보가 더 앞장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요 정말 빨리 제자리 찾아가야 됩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허영 교수하고 이인호 교수, 허영 교수하고 이인호 교수하고 이분들은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입니다. 아주 헌법학자. 헌법에 대해서는 남달리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내란 아닐 것 같다가 아니고 내란 아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증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 임기까지 잘 맞추길 바라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용산 그 대통령실 그 도로에 1.4km가 그 화환 대통령 힘내세요. 대통령 힘내세요. 대통령 뭐 용기를 내세요. 뭐 대통령 다시 돌아오자 해가지고 화환이 그냥 끝도 없이 1.4km가 서 있던 거예요. 수천 개가. 거기가 그냥 그래서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 줄, 세 줄, 네 줄로 있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한 줄로 쫙 길에 둔 게 아니고 그냥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정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아무리 이재명이가 거제 나와서 탄핵을 외치고 뭐 그렇게 하라고 뭐 얘기를 하려도 촛불 시위같이 참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왜? 이재명의 속을 다 알잖아요. 이재명이 따라다니는 딸랑이들도 그 속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촛불같이 모이지도 않고 촛불같이 하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강화문에 그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그냥 뭐 매주 토요일 날 오고 뭐 일요일 날도 오고 요즘엔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하고 뭐 국회에 가서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지 이 탄핵의 전국은 끝이 올 겁니다. 끝이 올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를 지금 현재 그 풀이하는 것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 거기에 똑바른 그런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나라는 달라질 겁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 권성동 의원의 말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이재명 월권성 발언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 그 SBS 기자가 이게 쓴 겁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지금 원내대표이면서 권한대행이죠.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로 결정될 때까지는 원내대표가 겸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쐈어요. 이재명이 요즘에 하는 거 뭐예요? 총리로 만나가지고 무슨 총리한테 그냥 탄핵을 안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우리 야당도 같이 이렇게 정부를 정하자 그렇게 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권성동 권한대행은 오늘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월권성 발언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엇이 현상 유지고 무엇이 현상 변경인가? 이 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 변경인가 유지인가? 라며 결국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2의혹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라며 한 권한대행 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 해석을 하지 마라. 제멋대로 유권 해석하지 말라. 아주 옳은 지적을 했어요. 권성동 의원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강릉 의원.
강릉에서는 뭐 강릉 시민들이 아주 권성동 의원은 아주 뭐 그냥 이렇게 떠받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그 강릉에 있는 유권자 이야기들 청취를 아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달리 아주 뭐 시간 남은 그 유권자들하고 뭐 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돼가지고요. 또 당대표 권한대행도 같이 맡고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한테 아주 똑바로 얘기했어요. 정말 검사 출신답게 아주 제멋대로 유권 해석을 하지 말라. 아주 좋은 말이에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건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제2요건을 그러니까 거부권을 사용하게 되면 탄핵을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울리고 달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를 가지고.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한동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금 대행 권한대행을 하는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연한 얘기죠. 법률 원칙에서이죠.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가 그러니까 많이 고심을 해야 됩니다. 권한대행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그런 문제를 시시비에 엮일 수 있어요.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협박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다. 뻔뻔한 짝이 없죠.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라는데 이건 파면을 파면을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파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헌법 77조에 78조에 나와 있잖아요. 고유 권한에 대통령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이 파면되는 일은 기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해서 자기 영창 가기 전에 깜빵 가기 전에 깜빵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몸 달았잖아요. 막 발고 뛰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선거 치러서 그것 좀 무마해 보려고 영창 가려고 뭐 그런 수법인데 그거 하늘이 용서치 않습니다. 하늘에도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 나라를 보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 2심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재판받는데 지난번에도 안 나가가지고 지금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인도 선정해야 되는데 변호인도 선정을 안 해. 옛날에는 아주 그냥 군단을 갖다 변호를 거더니 안 해. 왜 하는지 아세요? 집에는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요. 그 보내는 저기 법원에서 보내면 그걸 수령을 해야 되는데 집엔 문 닫고 살면서도 문 닫고 안 받아. 그걸 수령을 안 해. 그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한테 그걸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 합법인데 변호사 선임도 안 해. 그러니까 법을 좀 공부를 하니까요. 어떻게 피해가고 연장하고 끌고 시간을 끌고 끌수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선임을 안 하니까 통지서를 변호사가 없으니까 안 보내. 그 자기는 시간을 더 재판받는 거 시간 끌라고 안 받고 피하고 이렇게 그 통지서를 안 받으면서 헌법재판소 보건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빨리 해라. 신속히 진행해달라. 신속히 진행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참 정말 대한민국에 앞으로 100년 지나면 이런 사람 또 있을까요? 난 내가 볼 때는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수원 때 어디를 찢어버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애들이 들을게 말도 못하고서 자기 형수 어딜 찢어버린다는 얘기 여러분들 그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찢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 동자로 다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선 이제 비상대책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이 어저께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노련하다. 노련하죠. 지금 권성동 의원이 몇 선인가? 5선인가 되죠. 노련하죠. 4선인가 5선인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여튼지 이번에 이 탄핵 전국이 빨리 끝나긴 끝나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본연의 임무에 업무에 종사해서 이제 2년여 남은 임기 그거를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 탄핵 때문에 정부가 막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다시는 없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그것이 국가의 얼마나 신용도에 떨어지고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남달리 법에 대해서는 아주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 체크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탄핵에서는 기각이
거의 뭐 확실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하튼지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의 위원장이 선정될 때까지 아주 당을 잘 끌어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당내가 좀 이렇게 뭉칠 수 있어요. 한 대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한 대표, 한파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한 대표에 됐다 막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닙니까? 힘 있고 잘 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착 붙어버리고, 힘이 없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배척하는.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요지경 속 아닙니까? 요리조리. 민주당에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재판 결과 나온 거 1년 징역받고 2년 징역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거법으로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1년 받고 2년 받고 두 건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뭐 대장동 사건이든가 뭐 백현동 사건, 그대로 송북 송금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불 그 사건 뭐예요. 그냥 지금 현재 줄줄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기차 화통 같아요. 기차 화통. 그래서 앞으로 좀 나라가 제대로 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나라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들도 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말 생산적인 그런 국회로 되길 바랍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야당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양심적인, 그저 어떤 당대표 보호하고 당대표를 그저 방탄을 위해서 질질 끌어다니지 말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제자리를 갖추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가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국민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팩트 속에서 그렇게 국민들 생각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팩트? 팩트. 제가 팩트라는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